이 네 가지가 다 성범죄에 해당이 돼서 성범죄자 다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전혀 몰라요. 초등학교 한 9학년이 되면 부모님이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걸어 잠그고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검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신학기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데 어떤 거를 조심해라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 처음 학교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떡하지? 피해 학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일단 상대방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교육. 아, 중요하다. 첫 그래, 번째, 진짜 첫 번째, 중요하다. 첫 번째. 상대방이 NO라고 했을 때 하지 마라. 싫다고 하거나 싫은 표정을 하거나 하면 멈춰라. 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상대방이 싫은 행동을 했을 때 내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라. 나 싫다. 네. 싫으면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 아이는 얘가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하면 가해 학생도 되지 않고 피해 학생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겸양의 미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노를 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싫다는 내색을 하면 얘는 좀 버릇없네, 싸가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보하라고 가르치나 요즘 그렇죠. 엄마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네. 엄마들은 제가 한 대 때리면 넌 두 대 때려 이렇게 가르친다던데. 그럼 학폭 가해자가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한 대 때리면 하지 마. 너 왜 때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나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했어. 당연히 선생님한테 말해야죠. 너 한번 나 때려봐. 하지 마. 나 미안해. 싫어. 미안해 안 할게.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그렇게 거지. 되는 거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더 또 뭐냐면 여학생들이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거나 또 선생님한테 이르거나 그러면 요즘 남자아이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남자래요. 상남자의 반대. 그건 하남자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하남자 아니에요. 하남자도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모욕이죠. 하남자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한테 이르고 이런 애도 막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나거든. 쟤는 뭐 뻑하면 막 이르는 애야. 하면 이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 너무 좀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말도 안 하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얘가 저 밀었어요. 얘가 때렸어요. 이러지 말고 일단은 그렇죠. 단호하게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볼게. 성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행동. 친구 얼굴을 노출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학생, 단톡방에 올라온 노출 사진을 다른 방에 전달한 학생,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학생, 사진을 캡처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학생. 이건 학생이 아니라 범죄자네. 그래. 이거 사실 요즘 거의 신종범죄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다 이 말씀하신 인권을 다 유린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사안들이 대표적인 성범죄예요. 아들들이 특히 아들들이 그러니까 많이 하는 아들들한테 절대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네. 이게 자살로 이어지잖아. 어떤 여학생들은. 이 네 가지가 다 성범죄에 해당이 돼서 성범죄자 다 등록이 됩니다. 아, 성범죄자로? 근데 네, 이거를 와. 부모님은 안 가르쳐 주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전혀 몰라요. 초등학교 한 9학년이 되면 부모님이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걸어 잠그고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사례 있잖아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20대, 30대 이제 어른들이 장난
장난 삼아서 장난이 아니죠 이건 이거 장난이 아니지, 완전 이런 범죄지.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해서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언니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얘에 말을 못해.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을 잘하는 친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5,000원이면 한 장 만들어줘요. 아, 네. 진짜. 사진만 갖다 주면 노출 사진에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자기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딥페이크. 그다음에 단톡방에 올리는 건 유포. 그러면 이게 성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나는 유포를 하지 않고 내가 갤러리에 잘 저장해놨어. 그러네. 이게 지금 소지요. 소지. 그것도 성범죄자가 범죄자는 된다는 거야. 거야. 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휴대폰이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나 혼자만 갖고 있어요. 이건 소지잖아요. 그렇더라도 범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법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보는 거 시청이잖아요. 이것도 범죄.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불법 영상을 내가 내려받아서 내 컴퓨터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다운로드. 이것도 범죄. 이거 알려줘야겠다. 다 범죄예요. 엄마들이 근데 다 알려줘야겠다.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건 범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연루가 됐다가 돼서. 내 휴대폰을 보다 보니 이 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 범죄까지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사진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성인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다음에 벌금인데 그 영상이 미성년자의 사진이다. 그럼 친구들이면 당연히 미성년자일 거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다. 그걸 소지만 하고 있어도 보기만 해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이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럼 1년 이상이면 3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남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놀이처럼 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 말고 이제 막 20, 30대 남자애들이 장난처럼 친구들 옷 벗기고 바지 벗기고 성기는 촬영하지 않지만 바지를 내리는 유행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애들이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동질감에 의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면 서로 동의했으니까 막 문제가 깔깔깔 되지 웃고.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그걸 재미 삼아서 옷을 벗기고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범죄예요. 요즘은 이런 어른들이 하는 걸 그 틱톡이라든지 이걸 보고 모방을 해서 되게 웃기고 재밌다 이걸 보면서 친구들끼리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을 하는 행동을 모방해서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다 범죄도 되고 학폭도 되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그럼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얘기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따라서 하고 하는 걸 즐긴다고 해도 그거는 학교 폭력이 되니까 너는 거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성폭력이나 성범죄라고 하면 이성 간에만 벌어지는 건데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 동성 간에도 지금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동성 간에. 이성애한테 하면은 정말 범죄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이미 이제는. 알아서 조심스럽게 해요. 이성 간에 하는 것은. 근데 그 놀이를 동성 간에 그렇게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장난인 줄 알았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난은 내 기준으로 장난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장난일 때 그게 장난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새 이제 핸드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기 김영미 변호사님 애들 폰 검사 맨날 하십니까? 정말 아이들 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허락하는 연령을 최대한 늦추되 근데 늦추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통을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카톡 있는데 나만 카톡 없으면 그럼. 또 따돌림 왕따 돼, 당하거든요. 왕따. 어디에서 카톡으로 연락해서 만나는데 나만 몰라요. 그럼 그 단톡방에 나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돼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휴대폰 많이 사주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휴대폰 가끔 이제 보면서 뭐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부모들이 보거든요. 이제 5, 6학년 때부터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알려주지를 않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정말 어렵게 하거든요. 아니 그걸 봤다 하더라도 본태를 내면 안 되잖아. 몰래 봐야 되는 거죠. 잘 때 몰래 휴대폰 갖고 와서 봐야 되는데 저는 검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부모랑 이야기하는 걸 꺼려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친구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잘 소통이 되면 친구 통해서 그다음에 친구 부모님 통해서 뭐 짜집기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아이폰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열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중학교 때는 카톡 안 합니다. DM으로만 소통해요. 아 그래 그래서 네, 몰라. 그 노땅들이 하는 게 카톡이고 맞아. 젊은이들은 DM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DM을 하려면 팔로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마팔이 되어 있어야만 DM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하고 마팔 돼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을 시켜가지고 부계 있잖아요. 청소년인 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팔로우 신청해서 좀 뭐하고 지내는지 좀 봐서 알려줘. 아이 인스타 구경 가려고 유명한 사람한테 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엄마도 좀 공부해 가면서 아이들하고 정보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또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학폭의 골든타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피해는 사실은 아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아이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내 아이가 뭐 잘 웃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이러면 아이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얘가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얘가 이제 뭐 커서 사춘기가 들어서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처음에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하지만 계속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러면 학폭에 연루가 되었다. 이걸 이제 내가 인지를 했어.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이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아이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쌤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의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상대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 부모님의 대응을 보고 잘 그냥 사과하고 봉합해서 재발 방지하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던가 아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학교 폭력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기분이 아니라 이때도 아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서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 아이가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재발 방지를 잘 해주고 그냥 그 선에서 용서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이가 나는 이에 용서하고 싶지 않고 학폭으로 얘가 처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의 의사 존중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거기에 아이의 의사보다는 내 의사가 가장 먼저 1순위로 개입하는 것을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네. 네. 부모들은 속상하죠. 내 아이 너무 곱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학교 가서 괴롭힘 당했고 맞고 오고 따돌림 당했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그 아이 진짜 어떻게든 다 혼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이 미숙하니까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미성년자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건전하게 생활을 했다가 제대로 된
된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상대 아이도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이제 저도 애 셋을 키우지만 늘 조심스럽더라고요. 학교라는 세상에 나갔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니까 걱정이 크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내용 준비했는데요. 또 댓글로 나는 이런 지혜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것도 또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 와주셔서 좋은 얘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저희 또 연애모에서도 좋은 정보 많이 나누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